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이 두산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쭉 밀리잖아요. 근데 일단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부 장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 두산 에너비티 사장이 산업부 장관으로 간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사실상 뭐예요? 야, 이거 호재네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거래대금이 거의 얼마예요? 거의 1조 9천억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세력들 여기서 물량 다 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가 어떻게 돼? 급락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요 봉 하나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점에서 찍히는 윗꼬리에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매도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고 이 대차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산업부 장관 관련돼서 두산 FT 사장이 된다라고 하면 두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죠. 왜? 전 두산 FT 사장이기 때문에 이 원전의 중요성과 원전의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내 이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주가가 결과적으로 하락을 하고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나왔는데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두산RBT 등 보유 주식 처분에 주목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공직자 윤리법 이해관계자 주식 3천만 원 넣으면 백지 신탁해야 되는 내용이요. 자, 이게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처분 여부 관심에 쏠린다는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 김정관 후보자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특수관계인의 매도로 뜨면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매도라고 뭐가 뜨죠? 바로 공시가 뜹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 최대 주주의 매도는 뭐라고 봐요? 악재로 본단 말이에요. 보시게 되면 어떻게 뜨냐면 우리가 대량 보유자 상황 보고서라는 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임원 등 주요 주주들의 특정 상환 보유서 여기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철님 보면 5월 30일에 보면 자, 어땠어요? 주식을 샀죠? 증감. 그래서 우리가 아니 요거 1400주 사는 게 뭐 크게 있겠냐, 뭔가가 별거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뭐요?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는 지금 요 분을 보게 되면 자, 보고자에 관한 사항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자, 상무죠, 상무. 근데 만약에 사장이 매도를 했다라고 여기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뜰 거 아니야. 임원 주주 특정 상황 보유 상황 보고서 뜨면 여기서 뭐요? 시장에서 악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미리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우리는 이제 인식을 했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러면 이 친구가 아니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그죠? 인식을 했다. 그럼 요 부분들이 뭐예요?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로 보여지면서 이 하락에 대한 폭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100%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기사 자체가 저는 악재라고 일단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악재에 대한 뭐요?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두산업티 주식을 이 김정관 사장이 매도했다라고 해서 뭐요? 이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매도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자, 미리 이러한 내용들을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산업부 장관 됐네,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질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악재가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 기억을 하세요. 삼성전자가 항상
실적이 막 영업이익이 막 마이너스 찍으면 파운드리 부분, 디램 부분 마이너스 찍으면 뭐요? 우리 삼성전자 이제 끝났다. 삼성전자 시세 끝났다 하는데 사실 이때가 뭐예요? 저점이요. 저점.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소멸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쪽에 잠깐만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삼성전자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제가 어떻게 좀 써드렸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자 보게 되면 반도체 특히 디램 수요는 경기 사이클과 다소 역행하는 특성이 있다. 경기가 저점에서 반등할 때 디램 가격은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되는데 이 시기에 소비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 인상을 예상한 고객사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등 움직임이 강화된다. 이로 인해 실적은 바닥이지만 향후 가격 상승과 실적 회복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실적이 뭐예요? 실적이 최고조에 달할 때는 오히려 주가는 이미 차익 실현 국면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과 달리 한 발 앞서 움직이며 경기 침체 시 바닥을 다지고 경기 회복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상승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조정받는 구조를 반복하는 걸 특징이다. 이게 뭐야? 바로 악재 소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산도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상 너무나 좋은 얘기죠. 산업부 장관 자체가 두산 에너비티 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건데 사실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요게 결과적으로 공시에 뜨면 시장에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제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정확하게는 청문회 관련된 부분들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됐지만 요 부분들을 이제 기사화된 게 이해 충돌에 대한 기사가 된 게 일요일이죠. 즉 오늘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아까 전에 기사가 정확히 써진 거는 8시간, 7시간 전이고 지금 1시간 전부터 기사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월요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선 구간에 거래가 터졌던 봉들이 겹쳐있는 이 57,000원 이 구간 자체가 너무나 단단한 지지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올 거니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결과적으로 주가가 현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됐을 때 64,000원 구간 2번 반등했고 6만원 구간 지키고 있는데 혹여나 이 구간이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6만원 초반에 물려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 구간에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앞으로 계속 내려가려면 하지 않아요. 무조건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분명히 내려오더라도 다시 오르는 구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변동성이 생긴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탈환 시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들이 나오더라는 거 인식을 하셔야 돼요. 대형주들은 그리고 시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빠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시도해요. 돌파 시도하고 못하면 밀렸다가 여기서 조정받으면서 시도 몇 번 하다가 밀린단 말이에요. 정 못 가겠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려왔을 때 겁내지 말고 반등 나올 거다라고 판단해서 기다렸다가 반등 나왔을 때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브리핑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텔레그램 방 영상 설명창 링크에 있거든요. 타고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간단하게 두산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 여러분들 010-9201-6329 영상 설명창에 링크 통해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 정말 계속해서 입장 요청 확인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입장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오전 10시, 11시 보시면 1시간에 3, 4개씩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부분들 입장을 확인하는 도와드리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분들은 입장 요청 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 어떤 부분이죠? 우리가 원전주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 저는 더 갈 수 있다. 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건설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 관점은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원전은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은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원전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로 보내는 이 구간, 이 전선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주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들이 40%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죠. 이미 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한 발자국 앞을 내다봐야 돼요. 제가 계속적으로 바이오 강조드리고 있죠. 금리 인하 시작되면 바이오 종목 날아갈 거다. 현재 시장의 수급이,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바이오 진짜 좋아해요. 올라가면 다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럼 그때 달라붙지 말고 지금부터 좀 힘들 때 차곡차곡 모아서 수익 크게 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전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여름이라고 하면 여름 테마 뭐예요? 선풍기, 에어컨 있지만 이 전력의 효율적인 분배인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원전과 데이터 센터와 엮여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보내주는 부분도 굉장히 전력에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 전력 관련돼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 이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또 뭐냐면은, 여러분 일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에 일단 들어오시고요. 요 전력 관련된 종목이 또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요거 저번에 만들었던 거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차트를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왔어요. 최근 차트인데요. 우리가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1억 4천만 주거든요. 일주일에 1억 5천만 주가 터졌는데, 얘네 주식이 4,500만 주밖에 안 돼요. 4,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거래량이 1억 5천만 주가 터졌다라는 건 뭐다? 매집이다. 앞에 구간 딱 저항선까지 매집을 해주고 뭐예요? 현재 구간에서 눌려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주식수가 5,900만 주 중에 유통 주식이 4,500만 주, 최대주 지분율이 25% 정도. 이 종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과거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친구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최소 70% 80% 정도는 올라갈 구간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면 되는데,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살짝 밀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를 통해서 세력들이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쓸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원전에서 만들어지고 데이터 센터 A, B, C, D로 움직일 때 A, B, C, D에서 이 D라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필요 없는데도 전력을 보내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 부분들을 필요 없는 곳에 전력을 보내지 않는 게 보다 스마트 그리드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송배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차세대 전력망을 디지털하여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전력을 투입하고 남는 전력 생산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여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올라온다. 그렇게 7, 80%, 100%까지 한 번은 분명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
여기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럼 요거 보내드릴 거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요 관제 시스템 ESS, EMS 뭡니까? ESS라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ESS 현장은 고가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로 인한 가동 중단 시 손실 금액이 아주 큰 만큼 뭐 무중단 서비스로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시니까 제가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드릴게요. 관리해야 하는데 본 시스템은 50여 개의 현장에 적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장애와 조치를 통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적용하여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가능하다. 뭐요? ESS 관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력, 그러니까 얘네 두 개 겹쳐 있는 거야. 스마트 그리드 플러스 뭐예요? ESS가 겹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2차 전지의 반등을 기대를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죠? 전고체와 ESS를 보라 했죠. 그 지금 ESS가 많이 움직이, 전고체랑 제가 얘기한 대로 양극재 쪽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엮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920나 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셔서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기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